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비율. 그래서 부동산 이름이 어딘데? 저희는 주 5일제예요. 150? 그리고 계약 한 개 차이도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예, 여러분 드디어 저희 부동산 개업 2주년이 돼서 개업 Q&A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촬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6개는 못해도 찍어야 되거든요. 조금 마음이 급한 점도 있고 제가 질문들을 다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 핸드폰을 보고 계속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얼마나 있다가 개업을 했나요? 자잘자잘하게 3군데의 부동산을 다녔다가 그 다음 개업을 했다 보니까 기간들이 조금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리고 중개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에 있던 거는 아예 기간으로 안 쳤어요. 아무튼 그래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2년은 안 되는 사무실 개업은 21년 3월에 개업을 했어요. 딱 코로나 시기 그리고 지금 부동산 하락장을 처음부터 견디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딱 오늘 개업 2주년이면서 연차로는 3년차, 개업 3년차고 자격증은 2018년 29회 동차 합격했습니다. 현재 하는 일, 현재 저는 부동산 유튜버 지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부동산의 소장이기도 하고요. 강의 진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저는 30이에요. 두 번째, 이제 사무실 기본 정보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 지역은 대전이에요. 사무실 상호는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의미 자체로도 복과 덕을 쌓는 곳,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또 제가 중개사 부동산계에서는 굉장히 젊은 편이기 때문에 나이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을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올드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밌어 하세요. 항상 뭐 전화할 때도 그렇고 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 이름이 어딘데? 저희 복덕방 부동산이에요. 복덕방이 상호예요. 항상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거나 막 촌스럽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분들한테도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 분야, 저희 사무실 중개 분야는 다 해요. 네, 다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반 로드 부동산이에요. 1층 도로변에 있고, 저희 부동산의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학교 있고, 옆에 병원, 치과, 그리고 아파트가 한 13개 정도? 13개, 15개 이제 새로 지금 막 올라오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개수가 좀 긴가민가 하는데, 하여튼 주변에 아파트 상권들도 가지고 있고, 대전 기준으로 구도심 대전역이랑 은행동 그쪽과 한 15분 정도의 거리, 그리고 핫플이라고 하면은 서구의 둔산동, 거기에 뭐 백화점들도 있고 시청, 정부청사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구의 구도심과 서구의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주택 임대, 공장, 분양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주가 되는 거, 가장 계약을 많이 하는 비중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계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상가랑 사무실. 요것도 방문 가능한가요? 지지님 부동산 가서 좀 얘기해봐도 될까요? 커피 마시면서 고민 상담해도 될까요? 지나갔다가 한번 들려도 될까요? 뭐 아니면 선물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일하고 있고, 무슨 유튜브 촬영 장소가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이다 보니까 옆에서 계약하고 손님 브리핑하고 있고 물건 전화하고 있고 막 광고 올리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그 유튜브를 공개를 하질 않아요. 부끄러워서 너무 관심 받는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지주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지주?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업무용으로 연락 주실 거는 메일, 기타 고민 상담은 메일, 카페, 유튜브 댓글, 지부톡, 단톡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직원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직원은 어디에서 뽑나요?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구인 공고는 저는 only 협회로만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해도 되는데, 일단 저의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구인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 협회에다가만 하는 그것도 있고, 거기에다가만 해도 많아요. 저희 부동산의
색깔, 이런 결, 스타일이 좀 맞는 분들을 저거 하다 보니까 네, 경쟁이 꽤 심합니다. 이제 한 자리 남았어요. 지금 한 자리가 생겨서 네, 한 명 구인을 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 조건. 가장 저거 하시는 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비율. 일단은 첫 번째, 기본급은 없고요. 기본급을 주는 직원이 있어요. 평범하게는 다 비율제입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 부동산에 취업을 하시면 무조건 5대5. 다른 데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네, 아무리 뭐 대단하고 막 뭐 월 몇천이고 계약을 잘 하시는 분도 사실 그거 팩트 체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왔을 때부터는 다시 리셋이어서 무조건 5대5고요. 6대4로 가는 방법, 근무기간 아니고요. 뭐 예쁘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다 아니고요. 오로지 매출이에요. 딱 매출 400이 넘으면 바로 6대4로 아예 고정을 해버려요. 세금을 좀 제외하면 뭐 190, 뭐 180 후반 이런 정도로 본인의 급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자기 인건비 정도로는 가져가야 그때부터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매출로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계약을 할 때 그 매출에 대해서 목표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저 40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약 하나만 더 할 것 같다. 4월 달에 중개 보수를 받을 거를 땡겨서 딱 3월 달에 이거 딱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대3 기준은 이것도 매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중개 계약만 잘하면 저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7대3의 조건은 매출 1000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6대4랑 반대로 매출 1000을 찍은 달에만 7대3을 해주고 다시 6대4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부동산에 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팀장님도 한 분이 있어요. 이 팀장님은 팀원들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 계약, 내 중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팀원도 좀 이끌어 가야 되고 계약 피드백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계약서를 쓰기 바쁠 때는 팀장님이 먼저 계약서를 쓴 다음에 제가 컨펌을 해서 계약 진행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큰 업무가 하나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팀원들의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또 받습니다. 출근 시간. 저희 10시 반 출근, 6시 퇴근으로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규제를 하진 않아요. 근무 요일은 저희는 주 5일제예요. 부동산에 주 5일제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슬슬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라떼만 해도 없었어요. 무조건 6일, 7일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워라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저 막 새벽 2시 퇴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하고 이랬었거든요. 계약하려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서. 손님도 많고 광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중개사라고 해서 중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공휴일이랑 일요일에는 공통적인 휴무로 잡아 있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아무 때나 하루를 본인이 원하면은 쉬는 거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저는 수요일에 쉴게요, 저는 목요일에 쉴게요 한다면 그냥 그렇게 고정으로 잡는 거고요. 주말이라고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팅 있거나 계약 있으면 알아서 잘 하십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요? 교육이 없어요. 기본적인 단계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냥 가능한 계약이 빨리 나올 수 있게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그 루트, 돌아가는 형식은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 부분만 신경 써주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취업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패스하고요. 개업 시기, 언제 개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이 개업을 할 타이밍인가요? 요 질문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1년 뒤에 해라, 뭐 3년 뒤에 해라, 아니면 뭐 2023년에 해라, 24년에 해라 이렇게 장담해드리기에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소공으로 직원으로 계신 분이 빡쳐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무실 시스템에 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개업을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저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개업을 했어요. 그런 경우 개업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약간 깡다구, 약간 악발이 써야지 좀 더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수강생분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 실장 자리도 굉장히 위태위태해야 돼요. 같은 사무실인데 자기 물건 뺏고 자기 계약 휙 뺏어먹는 그런 것들도 많대요. 싫으면 나가.
너 나가면 다른 실장님 구하면 돼 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개업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개업하면서 배워가고 부딪혀가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투자금은 가능한 최소화 해주시는 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한 2년 정도는 버티기 한다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 월세랑 우리 부동산 광고비 정도로는, 그리고 나의 생활비 정도로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되는 게 좀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고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경력이 있는 실장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셔다 앉히면 됩니다. 직원을 통해서 배워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료 강의를, 물론 지금은 이제 일단 계획이 없거든요. 3월에 마지막 저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중개 실무 강의, 유료 강의 듣고서 직접 적용해 보시는 거. 실행이 중요해요. 이게 돈을 낸다, 듣는다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근데 돈 주고 들은 거를 내 걸로 흡수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역에 따라서 사무실 위치, 나의 타겟층, 분야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창업 비용 일단은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분양받아서 내가 매매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실 분 많지 않잖아요. 대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못해도 1000에서 2000 정도, 그리고 아파트로 가면 3000에서 5000 정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집기들, 글쎄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창업비용 공개 여기 이 영상 뒤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어요. 사무실 확장도 했고요, 직원들도 늘어갔고, 카페도 생기고.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한 대, 책상, 의자 이렇게 한 세트를 구비하는데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사양 좋은 컴퓨터, 더 비싼 거 하셔도 되고, 줄이면 70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하는 능력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사무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600. 프린트, 정수기, 냉장고, A4 용지, 계획표, 시계, 간판도 적게 잡으면 200 정도 잡으시고요. 500 정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권리금을 내고 원래 있었던 부동산을 인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기들도 다 한 번에 인수를 하고, 계약서, 계약한 고객들, 그리고 물건지까지 전부 다 인수를 할 수가 있는데,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무조건 인수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만 인수하는 비용이었어 라고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어떤 것까지, 아니면 어떤 것만 빼서 바로 인수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2천까지는 좀 소액의 권리금으로 보는 바예요. 딱 시설만 해도 2천은 이미 빠졌거든요. 이렇게 간판까지도 다 인수를 하고, 간판 옆에 대표자의 이름만 바꾸면 돼요. 3천, 5천, 1억 정도가 가장 무난무난했었어요. 제 주변에서. 첫 번째 코너 자리가 1억이다, 8천이다 하면 그 코너 지나서 두 번째로 메인 쪽에 있는 부동산이 권리금 5천, 그 다음 3천, 2천, 1000. 나는 권리금을 도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워킹 손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의 경쟁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위치 역시도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2천 주고 들어간 자리는 진짜 시설비만 받는 거고, 계약은 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건만 가지고 있는데도 옆에서 다른 부동산이 열심히 손님 끌어 모아서 마케팅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갖다 붙여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계약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매거래, 전세거래, 월세 거래 금액대가 이 정도인데,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어느 정도 받는지 평균을 단타일 때, 양타일 때 예상을 해놓으시고, 내가 투자한 비용, 내가 투자한 권리금을 언제 뽑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길게는 그 시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걸 목표로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금 얘기 드리는 김에 월세까지 얘기를 드리면요, 아까 첫 번째 자리가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두 번째가 250만 원, 나중에 저 멀리 있는 데가 150만 원이다. 이렇게 300이랑은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우리의 부동산 계약, 중개 계약으로 따진다면 사실 150? 그 계약 한 개 차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직원으로도 안 해봤고요, 부동산에 붙자도 몰라요, 일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300, 두 번째 250 이런데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1년, 2년, 5년 정도는 굴려본 다음에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 단지 아니면 다른 지역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짬이 생기는 부동산은 바로 좋은 자리, 이거 월세 얼마나 차이 난다고 해서 그냥 휙 옮겨버려요. 월세 300씩 내서 내가 8,000을 버는 사람이랑 150씩 내서 계약이 나올까 말까 아니면 다 단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까고 얘기를 했나요? 제 이름처럼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들입니다. 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품목들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업 등록 시 일반 과세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라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럼 부가세는 몇 프로 받는 건가요? 고객분들한테 부가세를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8,000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처럼 10% 받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세금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하게는 세무사 분들과 상담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친절하게 더 전문적으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어머나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나 이거 진짜 1, 2편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반이랑 간이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고요. 창업비용을 비용 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우리 부동산 처음 개업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를 일단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4%의 부가세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돼요. 현금 영수증만 가능해요. 세무서에서 통지가 날라오시면 그때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세금 계산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은 약간 영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 되게 이상한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무시하시거나 따지시거나 이러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이 왜 이렇게 뭐 쪼만하냐, 아니면 뭐 주차가 불편하다, 돈이 없어서 그러냐, 차 종 이런 것들도 신경 쓸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막 정장, 브랜드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한 번도 계산서 발행을 안 받아본 적이 없다, 너네는 계약을 못하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계산서를 발행 못하나 보지, 베베 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출이 금방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겠다 하는 분들,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일반 과세자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간이과세자로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더 낫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이것도 개업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살기 힘들어요. 버티기 싸움인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자영업처럼 작게 사고 팔면서 나의 고정 매출, 고정 수요자 이렇게 딱 안정적이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바닥 시기를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버티는 기간, 버티는 멘탈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요. 개업 Q&A 마지막 질문으로, 지즈님 개업하고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런 존재도 없고요. 그게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막아주는 입장, 그러한 부담감이랑 그러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하는 것보다는 직원으로 해보는 거, 혹은 직원이 좀 더 안전하고, 저는 둘 다 어쨌든 해봤으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회사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봉을 너무 안 올려준다, 식대랑 어쩌고 포함하면 너무 손해다, 뭐 욕바지는 다 하면서 내 윗사람은, 우리 회사의 대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가 책임지면 얼마나 책임지는데? 그 회사 대표가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그 대표잖아 라고 갑자기 내 감정이 울컥한 거지. 딱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급여 이체하는 거는 네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 뭐 하여튼 그러한 마음들도 있고요. 마치 제가 밤 호수에서 살아남는 어미 오리인 그런 기분이었어요. 밤이라
안 보여. 발은 미친 듯이 수영을 하고 있어. 이쪽이 맞는 길인지 저쪽이 맞는 길인지 내가 왔던 길인지도 안 보이고 뒤에 내 새끼들만 잔뜩 있어요. 직원만 4명, 5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생활, 그들의 안정적인 직장, 뭐 프라이드 이 모든 거를 다 껴안다 보니까 우리 계약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유지도 잘하고 있고 직원들 간의 화기애애해도 나 혼자의 멘탈적으로 너무 무서웠어.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10년차, 20년차 중개사 분들도 지금 폐업하는 거를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 호수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랑 지나가면서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같이 함께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찌주! 복덕방 2주년 기념으로 개업 Q&A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풀 자막을 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달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7,6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1만 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지주 Q&A를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한 거 없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